먼저 이렇게 좁은 데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우리 사무총장께서 프레스센터를 빌려서 거창하게 하자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책을 펴냈는데 몇 분이나 와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큰 장소 가가지고 괜히 자리만 비워놓는 것보다 그냥 그리고 또 프레스센터 가서 방 비우려고 그러면 몇백만 원씩 드는데 책을 몇 권 팔아야 본전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좁지만 여기 당사에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진짜로 프레스센터 커다란 데 빌려서 좀 폼나게 할 걸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충근 총장님 아까 소개가 안 되는데 국가원로의 장충근 부회장님 겸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기 워싱턴 DC의 변호사님 저기 인지현 변호사님 왜 안 들으시라고? 아니 인사 안 했대. 아까 유정연 저기 원장님 소개해 드렸어요. 저기 서 계신 분들은 저쪽에 좀 앉으시면 어떠실까요?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있으면 좀 그쪽에 앉으시니까 서 계시니까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유종현 방송기자클럽 사실 유종현 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님. 글쎄 유종현 총장님 예. 성은경 행정관이 소개한 걸로 3번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 책이 나올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의 공격에 대해서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념 가지고는 그게 방어가 잘 안 돼가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먼저 알아가지고 공산주의 용어가 민중민주주의로 바꾼 거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 이적 이념인 것을 제가 제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해서 전교조를 초기에 해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도 제가 제일 처음 규정을 해서 학생운동에 좌익 학생운동을 척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통진당이 표방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것을 또 제가 처음 발견해서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남부검사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애국운동, 사회운동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그동안에 이런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라든지 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념인 것을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 있을 때 그런데 나올 때 동아일보고 조선일보에서 사설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그 당시 2006년만 돼도 전교조의 피해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설이 써졌냐면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문사의 사설이라는 거는 논설위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러면은 신문사 논설위원 아무도
참교육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교조를 방치하게 되면은 1년에 수십만씩 공산주의자를 길어내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겠다. 그래서 이 전교조의 실상을 알리는데 좀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활동, 애국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념교육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념 때문에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은지, 공산주의 체제가 왜 나쁜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뭐 여러분들도 그럴 테고 저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그런데 공산주의 이념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 뭐 제일 첫 번째는 6.25 전쟁 직후에는 국민들이 전부 공산주의자의 실체를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전 세대가 좀 지나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뭐 윤리나 도덕 시간에 공산주의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껏해야 자본론을 가르치고 유물상환을 가르치고 또 뭐 노동가치설 뭐 완전히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기 되니까 이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홍보하는 교육이 되버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은 1970년대 후반에 명기대학교의 윤흥구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0년대 말이 되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가르쳤던 이 공산주의 이론을 따른, 공산주의 이념을 따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쟤네들 선전 이론대로 노동자 농민이 주의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 따르지 못해가지고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한 분이, 아니 이론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지, 이론이 좋은데 왜 하나같이 결과가 저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이건 뭐 공산주의 이념에 뭔가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그 당시 종주국인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거를 찾아다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이중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공산주의가 밖으로 드러내는 공산주의 내용은 전부 공산주의 선전 이론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그 윤흥구 교수님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 옛날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후에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런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구조를 모르시면서 1923년에 공산주의 단일당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없는 제도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속아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인데, 이 정의도 제가 세운 겁니다. 아무도 공산주의 이론을 말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산주의 이념 정의도 제가 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근데 왜 사기극이냐? 노동자 농민들한테 혁명에만 성공하면은 노동자 농민이 준이 되고 마치 천국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줬는데 막상 혁명이 성공하면은 아까 그 실천 이론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은 그냥 그 노예가 되고 수령 1인만 주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수령 1인 독재 시대가 되는 그런 실천 이론 때문에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속아 넘어갔는데 그 속아 넘어가는 왜 이렇게 다 학력이 있으나 없으나 지능이 발달되어 있으나 안 발달되어 있으나 왜 하나같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느냐? 공산주의에서 속이는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 수법이 책에는 다 써 있지만 첫 번째 이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밖으로 선전하는 선전 이론과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은 전혀 다르다. 그런 거하고 또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을 쓴다. 또 세 번째가 배변을 쓴다. 네 번째가 억지. 또 다섯 번째가 반복 선전을 해서 세뇌시킨다. 이런 것들 책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기에 왜 속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데 그럼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념교육을 제대로 된 이념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여러 군데서 이런 그 강연을 많이 했고 나와서도 여러 번 강연을 했는데 제 강연을 들은 분이 딴 데 가서 그걸 전파를 하면 금방금방 퍼질 텐데 아무도 그거를 전파를 안 하고 저 혼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다행히 우리 자유민주 아카데미에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된 정치인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강좌를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1기, 2기, 3기가 진행되면서 이거를 딴 데 가서 전파하실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책으로 좀 펴내달라.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천성적으로 게을러가지고 그거를 책을 펴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우리 이서구 총장님이 계속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딱 어느 때 뭔가를 떠올리셨어요. 이 강의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한 번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동안에 제 강의를 녹취해가지고 녹취본을 가져와서 저보고 교정을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정까지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책 낼 생각도 없었고, 근데 우리 이서구 총장님이 이건 제 강의 내용은 전 국민이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책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에 된 것은 전적으로 이서구 총장님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서구 총장님한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부러 멀리서도 또 가까운 데서 찾아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주 대표님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하실 수 있을 때 하시지 그걸 널리 알리고 때로는 저희들 일하다 보면 약간 좀 야단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빨리 해 저거 아니면 저쪽으로 일치 안 하십니다. 그분이
마음이 닿으면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저같이 약간 좀 독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도 좀 때로는 필요하다 싶어서 그냥 제가 이게 반강제적으로 책을 내자고 하고 그냥 막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들으셨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 지금 공산주의자 하면 무슨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지어 언론인들조차도 공산주의 하니까 이번에 이걸 보도자료를 먼저 내서 조중동 문화일보하고 몇 군데 쫙 걸렸더니만 조중동은 이유는 이게 정치 행사 같아서 좀 다른 정치 정당에도 많이 와서 우리가 그건 안 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문화일보가 그래도 기사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는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 언론인들마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당 아까 말씀 공산당 전술의 반복 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99번 100번 말하면 아무리 거짓말 말하면 사람이 그냥 그런가 하고 알게 모르게 그냥 믿게 됩니다. 그거는 나쁘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좋은 이야기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좀 밀어붙여야 되겠고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기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 뭐 지배계층이 있다면 사실 그냥 일상적인 우리 뭐 서민들, 노동자, 농민이 더 대다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속인 거거든요. 당신들이 독재를 해라. 더 많은 당신들이. 그렇게 속인 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데 요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모순이 드러나고 하니까 용어를 살짝 변경한 게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민중민주주의의 민중은 인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게 고 대표님이 검사 하시면서 이 자익세력들을 계속 척결해 나가면서 그대로 밟아온 과정이 그대로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민중민주주의 해가지고 여기에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쳤냐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또 고쳤습니다. 그게 유명한 통진당 아닙니까?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왜 이게 공산주의고 좌정이냐를 서독의 아마 연방 서독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저도 연방헌법재판소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계까지 직접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근거가 나온 겁니다. 왜 통진당이 위헌이냐? 그래가지고 통진당 해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쏙 빼버렸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는 이미 북한에서 인민이 뭐니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와서 민주주의라고 하고 헌법에서 자유는 빼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못했죠. 이런 식으로 해온 요것만 봐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워낙에 중요한 책이다라고 판단이 제가 뭐 오랫동안 기자 생활했으니까 나름대로 보편적인 판단력이 있다. 이거 책으로 내서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붙이기를 전국민 필독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보시고 이 안에 조목조목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다 말씀 안 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오늘